팀워크의 능력. 미국의 철강왕이라 불리우는 앤드류 카네기는 경영의 즐거움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약한 자들이 합해 강자를 이기고 평범한 사람들이 합해 비범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팀워크입니다. 팀워크는 공통된 비전을 향해 함께 일하는 능력이며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결과를 이루도록 만드는 에너지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운동 집단 외에 기업체 안에서도 많은 집단을 팀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팀이라고 할 수 없는 각각의 상호작용조차 없는 개개인이 모인 집단에 불과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고성과 팀을 만들고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조직이 존폐 위기에 놓일 것인지 또는 번영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팀의 효과적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이때 모든 구성원이 조직으로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팀워크의 개념, 효과적인 팀의 특징, 팀워크 촉진 방법, 멤버십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팀워크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팀의 특성과 팀워크 촉진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멤버십의 의미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를 보면 각 종목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두각을 나타내는 팀들을 보면 선수 개개인의 뛰어난 능력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팀워크가 훌륭하여 개개인의 능력 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팀워크를 사전적 의미로 풀이하면 팀원들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으로 다하고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스포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조직 내에서도 팀을 꾸려서 활동하는 구성원들에게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조직 구성원이 공동의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역동적이고 상호작용하는 능력 또는 과정으로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과업 수행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동료와 협력하고 타협하는 것이라 정의했습니다. 또한 공통의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 주어진 과업을 상호 의존적인 활동과 구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책임감 있게 수행하며 팀원 간의 아이디어,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호의적인 관계 유지와 협력하는 과정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들에 비춰보면 결국 팀워크란 조직의 공통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 맡은 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더불어 목표 달성의 의미를 가지고 성과를 창출해내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신이 속한 팀의 상태를 간단히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문항에 체크하여 점수를 내보세요. 흔히 팀원들이 똘똘 뭉쳐서 많은 성과를 내는 팀을 효과적인 팀이라고 하는데요. 팀의 에너지를 최대로 활용하여 큰 성과를 일궈내는 팀을 효과적인 팀이라고 합니다. 이는 팀원들의 강점 및 특성을 잘 인식하고 알맞은 장소에 배치하여 최대한의 능률을 내면서도 조직원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는 자신감이 넘치는 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팀에
공동의 목적과 목표를 한눈에 들어오게 표현합니다. 팀이 한눈에 들어오게 표현된 목적과 목표가 생기면 업무를 진행할 때 팀이 우선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팀의 리더는 팀의 목표 선정이 있어서 모든 팀원을 참여시키는데요. 목표와 목적을 팀원과 공유하면 자연적으로 팀원들은 팀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창조적으로 운영됩니다. 효과적인 팀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실험 정신과 창조력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팀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새로운 프로세스나 기법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팀은 유연하고 창조적으로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합니다. 세 번째, 성과 달성에 목표를 맞춥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또한 효과적인 팀의 기준이 됩니다. 효과적인 팀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3이나 4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효과적인 팀은 모든 팀원이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정확히 규정합니다. 팀원 각자는 자신이 맡은 바 역할을 잘 알고 동료의 역할도 서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다섯 번째, 효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합니다. 효과적인 팀은 업무의 시작에서부터 업무 매뉴얼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공유합니다. 잘 짜여진 규정, 즉 시스템이 구축된 팀은 업무적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 및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개인의 강점을 활용합니다. 유명한 스포츠팀을 만들어낸 감독은 운동선수가 지닌 역량을 끊임없이 파악하고 발굴하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효과적인 팀의 리더는 팀원이 지닌 개개인의 지식, 역량 및 재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팀원의 강점과 약점을 잘 인식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리더십 역량 및 역할을 공유하고 팀원 간의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팀은 모든 팀원에게 각각 리더로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팀의 리더가 팀원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팀원들 또한 리더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팀워크를 발전시킵니다. 효과적인 팀은 구성원 스스로 높은 참여도와 시너지라고도 하는 집단 에너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함께 일합니다. 팀원들은 협업 체제를 통해서 팀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팀 내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합니다. 어떤 팀에서든 의견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팀은 갈등이 발생할 때 갈등의 문제를 인식하며 솔직하게 토의를 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합니다. 열 번째,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합니다. 효과적인 팀의 구성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상대의 말을 비판하지 않고 상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11번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효과적인 팀은 문제 해결과 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원들은 결정된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수용하며 상황에 따른 예비 계획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팀 자체 내 피드백을 통해 평가합니다. 효과적인 팀은 자체의 운영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과 피드백을 통해 업무 수행에 문제가 생겨도 심각한 상태가 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적인 팀의 특징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팀원은 전략적으로 움직이게 되며 팀은 단순한 집단에서 시스템이 갖춰진 팀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팀워크를 촉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팀워크를 촉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동료 피드백을 장려해야 합니다. 팀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동료 간의 피드백은 꼭 필요합니다. 피드백이 없다면 팀원들은 개선이나 성과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동료 피드백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는 4단계 과정입니다. 1단계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합니다. 2단계는 평가가 아닌 행동과 수행을 관찰하고 3단계는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4단계는 뛰어난 수행에 대해 인정해 줍니다. 좋은 팀은 갈등 관리에도 탁월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팀원 간의 갈등이 발생해도 이를 잘 관리해서 혼란과 내분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서는 의견이 불일치되어도 바로 해소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혀진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게 되고 팀은 약해지게 됩니다. 만약 팀원 사이의 갈등을 발견하게 되면 제3자로서 재빨리 개입하여 중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구성원 각자에게 내가 보기에 상대방이 꼭 해야만 하는 행동인지, 상대방이 보기에 내가 꼭 해야만 하는 행동인지, 내가 보기에 내가 꼭 해야만 하는 행동인지, 상대방이 보기에 스스로 꼭 해야만 하는 행동인지 질문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면 갈등 해결에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팀워크에는 언제나 모든 팀원이 협력하여 일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세에서 혁신적인 발전도 이루어집니다. 아이디어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세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제시되고 이렇게 열린 분위기에서 흥분과 활력으로 가득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중 브레인스토밍 발상법은 팀 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은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이 내놓은 아이디어에 내 아이디어를 덧붙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질보다 양을 우선시합니다. 이러한 브레인스토밍 발상법을 실행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팀 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체제 속에서 팀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해 임파워먼트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팀의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훌륭한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결정의 질이고 다른 하나는 구성원의 동참입니다. 팀워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과 멤버십을 많이 언급합니다. 그중 멤버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단체의 구성원인 사실 또는 그 자격, 지위를 뜻하는 멤버십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멤버십의 기본적 유형에는 소외형, 수능형, 실무형, 수동형의 4가지가 있습니다. 분포 유형을 살펴보면 조직 내에서 실무형이 25에서 35%로 가장 많고 수능형, 소외형, 수동형 순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소외형은 자립적인 사람이며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직의 양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료나 리더는 이를 냉소적,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고집이 세다고 느낍니다. 때문에 소외형은 조직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적절한 보상이 없다고 느끼며 불공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능형은 기쁜 마음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팀플레이를 하며
리더나 조직을 믿고 헌신하지만 아이디어가 없고 인기 없는 일은 하지 않으며 조직을 위해 자신과 가족의 요구를 양보합니다. 수능형은 기존 질서를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리더의 의견을 거스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인 태도와 행동에 익숙한 유형입니다. 실무형은 조직의 운영 방침에 민감합니다. 사건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고 규정과 규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실무형 사람에 대해 동료나 리더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흥정에 능하고 적당한 열의와 평범한 수완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여깁니다. 실무형의 사람은 조직은 규정 준수를 강조하지만 명령과 계획을 빈번하게 변경하며 리더와 부하 간의 비인간적 풍토라고 여깁니다. 수동형은 판단과 사고를 리더에게 의존하며 지시가 있어야 행동하기 때문에 동료나 리더는 하는 일이 없고 제 몫을 하지 못하며 업무 수행에는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동형의 사람들은 조직이 나의 아이디어를 원치 않으며 노력과 공헌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리더는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여깁니다. 이외에도 한 가지 유형이 더 있습니다. 바로 주도형인데요. 모범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조직과 팀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독립적, 헌신적으로 사고하고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주도형 멤버입니다. 이 주도형 멤버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자면 첫째로 스스로 생각하고 건설적 비판을 하며 자기 나름의 개성이 있고 혁신적이며 창조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솔선수범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멤버십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항목의 점수를 표에 넣어서 A줄과 B줄에 배치하여 점수를 기록해 주세요. 이번에는 팀워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주인공은 독일이었습니다. 특출난 스타 플레이어는 없지만 선수 모두 하나가 된 강력한 조직력으로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을 그대로 보여준 값진 승리였습니다. 독일이 특출난 선수가 없었음에도 우승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전 포지션에 걸쳐 약점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터운 선수층은 팀 독일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굴러갈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선수들의 강인한 정신력 역시 독일 우승의 원천이었습니다. 독일 축구 스타일과 가장 닮았다고 평가받는 바스티안 슈바인 슈타이거의 투혼이 대표적입니다. 슈바인 슈타이거는 이번 결승에서 연장 후반 세르히오 아구에로의 팔에 맞아 안면에 출혈이 발생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놀란 레브 감독은 급히 마지막 교체 카드를 꺼내들려 했지만 슈바인 슈타이거는 자신이 계속 뛸 수 있다고 어필했고 긴급 치료만 받은 뒤 곧바로 그라운드에 돌아왔습니다. 동료의 투지에 자극받은 독일 선수들은 이내 사기가 분기탱천했고 몇 분 뒤 괴체의 결승이 터졌습니다. 독일의 조직력은 자국 내 최고 클럽인 바이에른 뮌헨으로부터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뮌헨 소속의 선수만 7명인 독일은 이들 모두가 주전으로 활약하고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춘 사이였습니다. 이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경쟁팀에 비해 엄청난 이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끝으로 세계적 명장 반열에 오른 레브 감독의 지도력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브 감독은 조직력을 중시하면서도 베테랑부터 어린 선수까지 두루 기용하는 탄력적 선수 운영으로 정상에 등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공격수를 두지 않는 펄스9 전략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도 귀감이 되기 충분했습니다. 지난 8년간 레브 감독을 신뢰하고
믿고 기다려준 독일 축구협회도 숨은 공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독일 축구협회는 2006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수석 코치였던 레브를 정식 감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이후 레브 체제 독일은 유로 2008 준우승, 2010 남아공 월드컵 3위, 유로 2012 4강 탈락 등 정상 문턱에서 계속 주저앉았지만 3전 4기 끝에 우승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따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글은 무료 식사, 마사지, 풍성한 물질 혜택을 제공하며 최고의 대우로 직원들을 대합니다. 그럼에도 최고의 엔지니어들은 직무와 상사에 대한 불평이 여전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일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엄청 고군분투하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팀의 구성원이 누군지보다는 팀워크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이용해 이 당혹스러운 문제에 대응했습니다. 이는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가장 생산적이고 끈끈한 팀을 만들 방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제품과 아이디어가 생산되기에 팀워크는 높은 우선순위에 둘 사항입니다.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에이미 랜들은 팀에 의존하지 않는 기업은 생각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사람들의 노력에 영감을 주고 팀을 조직하는 목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구글의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며 자신의 직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 팀의 기량이 제대로 발휘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구글은 3명에서 70명까지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된 팀을 갖고 있습니다. 팀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지향적입니다. 2년간 이 회사에서는 200개 이상의 팀에 대해 연구했고 특성과 기술의 이상적 혼재를 찾고 있는 가운데 집단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요인을 발견했습니다. 2014년에 구글에서 최초로 발표된 업무 현장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는 효과적 관리자는 세세히 관리하지 않고 밑에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좋은 코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명 산소 프로젝트라 불린 이 연구는 MBA 수업에서 현재 강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고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환경을 모방하고자 하는 여러 기업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교육, 검토, 새로운 기준을 통해서 구글의 업무 현장을 이미 탈바꿈시켜 놓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좋은 기업 중 하나인 구글을 더욱 윤택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구글 사장 아비어 더비에 따르면 광고, 앱, 제휴 업무를 맡고 있는 영업팀에서 창출되는 소득은 그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50%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브레인스토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팀워크 능력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